안녕하세요. 13번째 책이네요, 벌써. 13번째 책은 강원국 씨가 지은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진짜 제가 의도해서 읽었다기보다는 우연히 읽게 된 책이에요. 김어준 씨가 하는 파파이스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는 걸로 알아요. 라디오 방송? 맞나?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봤거든요. 요새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많아서 보게 됐는데, 거기서 강원국이라는 분이 손님으로 나와요. 게스트로. 되게 수줍은 듯 하면서 재미있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가 썼던 책에 대한 얘기도 좀 꺼냈는데, 그걸 보면서 저 책 한번 사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나가다 누나 책상을 보니까 그 책이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냅다 가지고 와서 읽었죠. 저는 책을 좀 느리게 읽는 편인데 되게 빨리 읽었어요, 이 책은. 그러니까 글씨가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쭉쭉 넘어가도 될 만한 내용도 많아서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. 무려 8년.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임기랑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 스피치 라이터라고 그 연설문을 작성하는 일을 했어요. 글쓴이 강원국이라는 분이. 그래서 이분이 그때 보고 느낀 거를 수필처럼 적은 책이에요. 두 대통령의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루고, 뭐 잡다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. 글쓴이의 생각이 되게 적어요. 생각한 걸. 대통령이 실제로 연설문을 작성할 때 어떤 주문을 했고, 어떤 건 싫어했고, 어떤 건 좋아했고,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이다, 이런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그 전대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고, 무엇보다 인용이 좀 많이 나와요. 글쓰기에 관해서는 진짜 기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국어 수업 시간 때 들었을 만한 얘기들. 쉽고 친근하게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라. 뭐 짧고 간결하게, 뭐 그런 게 거의 주를 이루고,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
이렇게 이야기가 밋밋한 걸 싫어해서 되게 좀 듣는 이들이 좀 재밌게 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편이었고요. 김대중 대통령은 좀 밋밋 나 음, 나쁘게 얘기하면 밋밋한 거지만 그냥 조곤조곤 평탄하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셨대요. 근데 글쓰기가 기본을 잘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기본이 전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. 글쓰기는. 맞아요. 너무 짤막한 한 줄, 두 줄짜리 인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산만한 면이 없지 않아요.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. 뭐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도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도 있고 강렬한 말이지만 저한테는 별로 강렬하지 않았나 봐요. 기억 안 나는 거 보면. 제가 소설만 이야기하다가 요 전편에 그 이효덕 선생님이 쓴 우리 문장 쓰기라는 책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. 그 책을 읽고 나서 약간 저도 고지식에 빠졌어요.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괜히 억지로 우리말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색해지는 면이 있고 말을 할 때도 우리말을 쓰려고 하니까 좀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근데 그 책을 읽고 읽어서 그런 우리 문장 쓰기를 요 전에 바로 읽고 요걸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자어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책을 좀 읽다 보면 딱 그 모르는 한자어가 나와도 그냥 앞뒤 짜맞춰 보다 보면 대충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읽는데 어렵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, 저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?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. 근데 진짜 무작정 한글말로 바꾸어 쓰기가 좀 애매한 경우를 제가 하나 여기다 드러놨는데 입장이란 말도 일본 말이래요. 근데 우리말로 바꾸면 처지나 형편 정도로 될 텐데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좀 적당해 보이는데 대통령의 형편, 대통령의 처지 이렇게 말하면 좀 힘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?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, 단어들마다.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고민도 했어요. 전. 그래서 또 제 자신과 타협을 했죠. 아, 글을 쓸 때 무작정 한글말로 다 바꿔야 하나? 아니야.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걸 써야지. 더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써야지. 그렇게 타협을 하긴 했는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우리 한글말,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걸로 적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한자어를 줄이면 독자층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
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에서 크게 공감한 대목이 글쓰기는 진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언급이 있어요. 말이 있어요. 그리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그 글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까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. 정말 그래요. 저는 살면서도 그냥 행동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할 때도 이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, 평소에. 그래서, 저건 내가 생각하기엔 절대로 아닌데, 아닌 것도 같고, 뭐, 이거, 이렇게 어정쩡하게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살면서. 글도 마찬가지고요. 내 생각엔 딱 이건데, 그냥, 이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조그만 잘못된 버릇들이 글쓰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게 점점 더 사람이 소심해지면 점점 더 소심해져서 그런지 이게 아닌데 아예 아니라고 얘기도 못하고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서 생각도 많이 하고 반성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좀 글을 쓸 때도 좀 단호하고 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노력을 합니다. 지금은. 막상 제가 선거에 관해서는 좀 특히 대선 투표는 꼭 해야 한다 주의인데 제가 사실 정치를 잘 몰라요. 우파 좌파가 뭔지도 잘 몰랐고 뭐 여당 야당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막 정치 용어도 많고 한데 진짜 뚜렷하게 그건 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니까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그건 이거고 저거 저거다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해박하진 않았어요. 그런데도 저는 그냥 누구를 찍었죠. 투표는 해야 한다 해서. 근데 지금 같은 민주주의는 그 잘 모르는 것도 좀 죄인 것 같아요. 저도 죄를 지은 거죠.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, 김대중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저런 글들 같은 것도 읽어보고 하면 되게 그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도 읽어보면은 글쓴이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그 대장 증후 신경성 대장 뭐라 그랬죠? 뭐 어쨌든 막 진짜 긴장하면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긴장도 많이 하고 어렵고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느꼈지만 너무 행복했대요. 이 일을 스피치라이트 연설문 작성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.
정말 말은 그냥 행복했다고 적어놨는데,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글을 보고 진심이 좀 느껴졌어요. 정말로 행복했구나 하는 진심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글쓴이가 책을 썼으니 이건 정말 두 대통령을 예찬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. 대통령의 글쓰기는 김대중, 노무현 대통령을 예찬한 책이다.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외친 분들, 진짜 피 흘린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 덕분인데, 너무 저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는 고민이 더 많고,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볼까, 막 그런 고민이 사실 더 피부에 와닿잖아요.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한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. 이 책을 읽고. 그냥 좀 가슴이 먹먹한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. 이 책을 읽으면서. 제가 진짜 책이라고 하면은 글쓰기 책, 베스트셀러, 그 인문서적 이런 거는 좀 싫어하는 편인데, 또 요새 다시 조금씩 읽어보니까 또 좋은, 가슴이 좀 훈훈하고 이런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. 우선 책이 빨리 읽히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네, 뭐 대통령의 글쓰기를 읽고 느낀 건 이 정도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. 감사합니다.